이항성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게 저건데 저거를 보이려면 어쨌든 부등식은 빼서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보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빼는 거야. 힘들어, 수연아.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인체야 봐봐, 이걸 증가한다는 걸 보이려면 잘 보세요. 증가함수임을 보이려면 얘를 가정했을 때 우리 명제 했었잖아, 그치? P면 Q이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야. 얘를 가정했을 때 이게 참인 걸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애초에 내가 무슨 짓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걸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잡아야 돼요.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두 개 하나 잡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왜 양수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거 왜? 이건 양수 아닐 수도 있잖아. 음수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범위가 실수 전체거든? 그러니까 x1, x2가 양수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지. 음수 양수일 수도 있어.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는데 어차피 이게 더 크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얘가 마이너스로 주면 얘가 마이너스로 주면 얘가 이거 x2, x3. 아니지, 근데 마이너스 4를 제곱, 마이너스 4랑 뭐 1이야. 그러면 1 제곱보다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 더 크잖아.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는 거. 그치, 그게 맞거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네가 보여주면 이게 베스트라는 거지. 맞는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지. 무조건 맞는 말인데, 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래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당연히. 되는데, 저렇게 보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왜 양수냐고, 이게. 뭐요? 이게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보여야지.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다 이제 똑같은 데서 막혀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하나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자, x1이 x2라고 하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를 가정을 하고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x2의 3승에서 x1의 3승을 뺀 값이 0보다 큼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빼기 x1에 자, 이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클리어, 그지? 이거는 완벽히 양수가 맞습니다. 얘는 양수가 맞거든.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뭐 얘가 양수겠죠, 당연히. 얘가 양수임을 어떻게 보이시냐.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바꿔볼게. x2의 제곱 더하기, 잘 봐, 2 곱하기 x2 곱하기 2분의 1 x1.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상관없지? 그냥 2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4분의 1 x제곱 더하기, 무슨 짓 하는 건지 보여요, 이거?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얘를 잘 보시면 얘가 이게 됩니다. 요렇게. x1 어디 갔어? 얘를 요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남냐면 플러스 4분의 3 x1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이렇게 일부러 내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식을 조작을 해가지고 식을 내 맘대로 바꿔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꿔.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아마 여러분 그 1학년 때 명제단원 할 때 막 코시 슈바르츠 막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그때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도 뭐가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래도 그냥 양수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냥 1점 깎이는 게 낫잖아.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양수라고 해버리고 증명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방법 아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이렇게 바꾸면 양수 더하기 양수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학교에 예를 들어 뭐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일수록 좀 더 잘 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증가감소를 따지려면 저 x3승 같은 아주 쉬운 함수도 저런 식으로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하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우리 이 함수의 증가감소를 따지는 과정에서 미분계수를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책에 제가 써놓은 내용들을 보시면은 되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이야. 그리고 실제로 거의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주의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좀 나눠서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네모칸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경우 증가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정한다. 즉, 이 첫 번째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을 판단하는 거야. 자, 순서를 좀 잘 생각을 하세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을 판단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 문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f'x가 양수이면 fx는 증가한다. 자, 좀 정확하게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여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어디다 쓰지?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이 함수를 가지고 오고 특정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그 함수값 모든 도함수 값들이 양수라면 그때 이 함수 fx는 증가한다는 거야.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해요. 왜 그런지 아나 혹시? 증명해줄까? 증명해줘야지. 이거 증명하는 게 평균값 정리로 증명을 합니다. 평균값 정리.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류법이라는 거를 쓸 건데 귀류법 아시죠? 귀류법은 뭐냐면 얘를 부정하는 거야. 부정. 이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A보다 큰 B에 대해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보다 큰 B에 대해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 A, FA가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B, FB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요 상황에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평균값 정리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FA, FB를 이은 기울기 있다. 그쵸?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걸 만족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F'C가 여기 A, B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음수가 돼요. 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나 지금 이 1번이라는 요 식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식의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F'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특정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면 얘가 증가한다 라는 걸 증명할 거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증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A보다 큰 B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증가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A보다 큰 B에 대해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점이 최소 하나는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증가하지 않아야 되니까. 언젠가는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활용을 해보시면 FA와 FB 이렇게 되지. 정확하게. FB가 FA보다 더 작거나 같으니까 무조건 이 기울기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 C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가정이 뭐였느냐? 애초에 가정은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거였단 말이지. 그럼 이거의 모순이 된다는 거죠. F'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아지는 C라는 값이 하나가 등장을 해버렸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다면 그 특정 구간에서 모든 값들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면 그때 이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시험 문제에서도 했지만 F'X가 5다 라고 했을 때 F'X가 5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했냐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증가하긴 하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5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거랑 약간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좀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이 되면 좋아. 항상 F'이 양수야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F'X가 0보다 크면 특정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이 양수라면 fx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F'X가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합니다. 증명법은 사실 이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얘가 또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F'X가 만약에 0이라면 구간 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가 상수함수라는 소리입니다. 구간 내에서 항상 0이라는 건 변화량이 없다는 거거든. 프라임이 0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쭉 간다는 소리니까 F'X가 0이 되겠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특정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면 함수는 증가. 0보다 작으면 함수는 감소. 0이면 상수함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물론 뭐 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역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해봐.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서 fx는 증가함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조건이랑 뭐가 바뀌었냐면은 여기 등호가 새로 들어간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fx는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당연하게 안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게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함수 불과 한 10년 전에는 그냥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증가함수라고 안 해. 이 함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이런 거 안 다루긴 할 거예요. 사실 안 다루기는 할 거야. 안 다루긴 할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반적으로 얘는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면 성립합니다. 이게. 자, 요거를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 봐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요 0 여기를 가려버리면 얘가 확실히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0이 됐을 때, 얘가 0까지도 됐을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특정 구간에서 내내 0일 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y는 x 세제곱. 이거 우리 좀 전에 뭐라고 밝혀냈냐면 증가함수라고 밝혀냈습니다. 그죠? 좀 전에 이게 증가함수임을 밝혀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있잖아. 얘를 이제 f'이라고 f라고 했을 때 f' 0의 값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프라임이 0이 되더라도 여전히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면 잘 봐. 얘는 y' 한번 구해보시면은 f' x가 3x 제곱이거든. 3x 제곱.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0에서만 딱 미분계수가 0이고 나머지 앞뒤에서는 여전히 양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0에서만 정확히 잠깐 이렇게 정체가 일어나긴 하지만 정체가 잠깐 일어나긴 해요. 실제로 이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0에서 찍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곳에서 아주 잠깐 정체가 일어나긴 하지만 여기 앞뒤의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요거야. 요거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빠져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항함수였다면 요것만 보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증가함수다라고는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밑에 있을 겁니다. 내가 써놓긴 했을 텐데 안 써놨나? 밑에 써놨죠.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역이 요거거든? 이 밑에 문장의 역이 이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의 좌우에서 도함수 값이 0이 아니라면 이게 요 경우인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의 좌우에서 만약에 0이면 똑같이 0이면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갈 텐데 좌우에서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올라가다가 잠깐 정체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 근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이런 식입니다. 무조건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립한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 이걸 일부러 미리 조금 한 겁니다. 갑자기 왜 여기 나오냐? 자, 우리 첫 번째 경우는 뭘 본 거냐면 도함수의 값을 보고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보는 게 요 첫 번째 네모 박스예요. 근데 두 번째 네모 박스 밑에 있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이거의 반대를 보는 겁니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역관계에 있는 느낌이야. 근데 이 역관계에 있는 게 약간 달라요. 도함수에서 증가감소 쪽은 여기 전부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fx가 만약에 증가하면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야 되냐? f'x가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fx가 증가한다 라는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돼. 두 번째로 fx가 감소한다면 무슨 결론을 내셔야 되냐면 f'x가 뭐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감소와 도함수를 비교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도함수를 보고 증가감소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증가감소를 보고 도함수 값의 부호를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도함수를 보고 증가감소를 판단할 때는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요거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상황을 보실 때는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저런 것 때문에 그래. x3승 이런 애들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임이 0인 곳이 그 구간 내에 존재하지만 그래도 증가하긴 한단 말이야. 그래서 0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껴있더라면, 자, 껴있더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껴있더라면 요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이 F'이 0 되는 순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요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만 중간에 프라임이 0, 요런 거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만큼 구간 동안 0인 건 안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상황과 도함수의 부호를 조금 잘 비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 명확하게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써져 있다시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인 거야. fx는 증가한다 라고 해서 f'이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요거를 조심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증가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이면 다 된다? 얘이면 다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고민 안 하시고 f'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걔네들이 그냥 완전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한마디로 수투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셔도 된다 이거야. 수투에서는 그냥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fx가 증가한다. 얘네 둘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냐면 필요 충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수투에서는.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수투에서 다항함수를 보셨을 때 fx가 증가한다라는 말이랑 f'x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라는 모든 말은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fx가 증가한다라는 말과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말.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파악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게 사실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앞으로 그릴 거고요. 오늘은 뭐 삼각함수 비율관계나 뭐 그래프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할 예정이라 아마 그냥 증감표 많이 그릴 겁니다. 그래서 증감표 그려가지고 대부분 문제 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상태, 감소상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로. 다항함수인 경우에서는 필요 충분,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요렇게 좀 나뉜다는 거. 상황이 나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합답형에서 나온다 이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세요 할 때 그냥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해가지고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얘는 틀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한 점에서의 증감.
자, 이게 되게 이상한데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밑에 그림까지도 또 그려놨습니다. 이미지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이미지 가지는데 정말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A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F'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A가 0인 경우. 각 경우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점에서 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원래는 되게 어색한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점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라고 한 초등학생 애기가 물어봤다고 쳐봐. 이 점에서 갑자기 얘 증가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아마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면 증가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앞뒤를 봤을 때,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라면 한 점에서 함수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의 증감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시면 되느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증가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음수라면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면 이건 이제 모릅니다. 얘는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에요. 일단은 극대거나 극소거나 변곡점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뭐 대충 알죠? 극소 극대? 대충은 알고 있을 거야. 한 번 쓰면 다 수업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는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 여기서 F'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또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이걸 꼭 가져야 돼요. F'A가 또 합니다. 아까 했던 거 오라는 걸 보시면은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구나. 근데 한 5 정도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구나. 요 이미지가 꼭 떠오르셔야 돼.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 그래서 F'A가 0보다 작다면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나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라임이 0이라면 중간에 이렇게 찍고 내려오거나 찍고 올라오거나 찍고 다시 올라가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야. 밑에 다 그려놨어요. 또는 뭐 찍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F'의 값을 보자마자 이미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 해석하실 때 훨씬 쉽고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써놓은 게 있어요. A의 근처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요것만 딱 하고 마칠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랑 2x 사이에 있다. 언제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x가 0에서 무한까지일 때, x가 0에서 무한일 때 fx가 2x와 3x 요 사이에 있다 라는 이런 문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교육청 아마 내 기억으로 문제였을 거야. 교육청 아니면은 평가원 둘 중 하나.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f1이 2다 이런 조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조건이랑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냐면 f2는 6이었나? 아마 이렇게 딱 조건이 있었을 거야. 그 문제에서. 거기서 구하라고 한 게 뭐 F'이었나? 뭐 하여튼 그거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드렸냐면은 그림 가지고 풀었어요. 그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2x 하나 그리고 3x를 하나 요렇게 그렸을 때, 아이고야. fx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단 말이야. 0부터 무한까지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여기 안쪽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지. 근데 f1은 2고요 f2는 6이야. 그럼 1,2랑 2,6 얘네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1,2가 있고 2,6은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얘네 위에 있단 말이야, 직선 위에.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봐잉, fx가 요 사이에 있으면서 이 점 두 개를 지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요렇게 스치고 요렇게 가야 됩니다. 맞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잘 봐. 2x랑 3x 사이에 있어야 돼, fx가. 이게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을 하면은 얘네 둘 사이, 그러니까 요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 안에 fx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0부터 무한 사이에서. 요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f1은 2고 f2는 6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이 바깥쪽, 이 밑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fx는 반드시 이곳에서 여기를 스치고 또 여기서 3x와 스치고 지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2겠고요. f'1은 2겠고요. f'2는 3일 겁니다. 아마 뭐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문제였을 거예요. 이걸 이제 요거 이용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지. 뭘로 생각하냐면 차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함수. 차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 fx 빼기 x를 생각을 해봤을 때 fx 빼기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지. 그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곳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A의 근처에서 얘 근처에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각각 위쪽 요렇게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얘는 조금 심한 개념이긴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증가감소 상태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좌우에서 이 2x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얘를 마치 x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보다 위쪽에 올라가야 하니까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접하면서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0분 쉬었다가 문제 몇 개 풀어보죠.